너 주제에 무슨 결혼이야? 신랑 얼굴 좀 봐야겠다. 호텔 웨딩홀 신부 대기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민석이었어요. 7년 전 이혼한 전 남편. 양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거만한 표정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한지훈. 오랜만이네. 구석에 앉아 있으니까 하마터면 못 찾을 뻔했잖아. 민석이 나를 위아래로 훑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뒤를 따라 정소라가 들어섰어요. 명품 핸드백을 팔에 걸고 입꼬리를 올린 채로. 소라가 일부러 내 드레스 자락을 구두 뒤꿈치로 밟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어요. 어머, 몰랐네요. 발밑에 뭐가 있는 줄. 드레스가 왜 이렇게 바닥에 질질 끌려요. 이비서가 재빨리 무전기를 들었어요. 지금 바로 경비를 부를까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천천히 저지했어요. 민석이 대기실 안을 둘러보며 턱을 치켜 세웠습니다. 지훈아, 이 나이에 재혼을 한다며.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더라. 축하한다. 아주 대단한 사랑에 빠지셨나 봐. 민석이 비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참 기가 막힌 소문을 들었거든. 내가 이번에 데려가는 신랑. 돈 한 푼 없이 빚만 잔뜩 진 빈털터리 백수라며. 소라가 내 옆으로 다가와 드레스를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렸어요. 어머나, 이 드레스 좀 봐요. 유행이 지나도 한참 지났네. 돈이 이렇게 없어요? 새 드레스 빌릴 돈도 없어서 이런 걸 입었어요?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확인하며 입술을 가볍게 다물었습니다. 민석이 안주머니에서 명함 케이스를 꺼냈어요. 명함 한 장을 뽑아 들었습니다. 지훈아, 똑똑히 들어. 내가 오늘 여기 오면서 딱 하나가 궁금했거든. 민석이 명함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7년 전에 버린 걸 도대체 어떤 모자란 놈이 다시 줍나? 그게 너무 궁금해서. 세상에 그렇게 눈먼 남자가 다 있구나 싶어서 아주 신기해서 웃음이 나네. 민석이 명함을 유리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여기 똑똑히 봐라. 나 중견 건설사 대표이사야. 내가 이번에 결혼한다는 그 남자. 이런 명함이나 한 장 제대로 갖고 있냐? 도대체 뭐 해먹고 사는 백수인데. 소라가 얇은 축의금 봉투를 명함 옆에 내려놓으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빈손으로 오면 섭섭하잖아요. 10,000원 넣었어요. 나중에 자판기 커피라도 빼 마셔요. 우리한테는 밥값도 안 되지만 언니한테는 아주 큰 돈이겠죠. 소라가 손목에 명품 시계를 일부러 흔들며 웃었습니다. 어머나, 우리 시간 없어요. 곧 아주 높으신 투자자 분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언니는 평생 가도 얼굴 한 번 못 볼 사람이에요. 글로벌 투자사 대표님이시거든요. 소라가 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대표님이 우리 회사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주시기로 했어. 수백억은 기본이고 잘하면 1,000억까지 간다니까. 지훈아, 이제 너랑 나는 서 있는 자리 자체가 달라. 민석이 소라의 허리를 감싸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냥 여기서 돈 없는 사람끼리 초라하게 결혼식이나 해라. 우리는 진짜 대한민국 큰손 만나러 간다. 사람은 다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거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석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저의 손이 명함을 정확히 반으로 찢었어요. 찢어진 조각들이 쓰레기통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석의 얼굴 근육이 굳어졌어요.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뭐야? 이수진, 아니 한지훈. 너 지금 제정신이야. 감히 내 명함을 찢어. 저는 이비서를 향해 턱으로 가리켰어요. 이비서님, 저기 있는 봉투도 당장 치우세요. 더러워서 같이 둘 수가 없네요.
이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봉투를 집어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소라의 눈이 커지며 입이 벌어졌어요.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 돈을 감히 쓰레기통에. 이 여자가 진짜 단단히 돌았나? 소라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민석이 주먹을 떨며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어요. 야, 한지훈. 내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 나 박민석이야. 건설사 대표라고. 내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때였습니다. 대기실 천장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신부님, 예식 시작 전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드레스 자락을 가볍게 털었어요. 베일을 정리하며 거울 속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민석과 소라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대기실을 빠져나갔어요. 소라가 얼굴을 찡그리며 팔짱을 꼈습니다. 아니 뭐야 저 여자. 이혼하고 7년 동안 고생하더니 아주 단단히 미쳤나 봐. 감히 우리한테 콧대를 세워. 돈도 없는 게. 민석이 쓰레기통을 노려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완전히 돌았어.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소라가 민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해요 여보. 저런 수준 떨어지는 여자랑 시간 낭비할 것 없어요. 우리 투자자 대표님 만나러 가야죠. 딱 5분 남았어요. 민석이 심호흡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글로벌 투자사 대표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는데 늦으면 큰일 나지. 가자. 빨리. 수백억짜리 계약서에 도장부터 찍어야지. 두 사람이 대기실 문을 열고 로비로 나갔어요. 그로부터 7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봉제 공장에서 부업을 마치고 낡은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손가락 끝에는 바늘에 찔린 상처가 여러 개 나 있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반지하 방문 앞에 섰어요. 문고리를 돌리려는 순간 안에서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이 방 진짜 좁아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저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멈췄어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민석과 소라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민석이 저를 보고 술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왔어. 마침 잘 됐네. 소라가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 이 사람이 오빠 부인이에요. 옷 좀 보세요. 완전 거지 같아요. 저는 문가에 굳어선 채 입술을 떨었습니다. 민석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여자는 누구야? 민석이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제 얼굴에 던졌어요. 서류 봉투가 제 이마를 스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혼 서류야. 빨리 도장 찍어. 시간 없어.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소라가 소파에서 일어나 민석의 팔짱을 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우리 오빠랑 저는 벌써 혼인신고 마쳤어요. 한 달 전에요. 소라가 손가락에 낀 반지를 제 앞에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의 다리에 힘이 빠지며 벽에 기댔어요. 한 달 전.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아직 부부인데. 민석이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어요. 너랑은 진작에 끝났어. 유라, 아니 소라 집안에서 사업 자금 대준대. 수십억이야. 너 같은 거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지. 민석이 담배 연기를 제 얼굴에 뿜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사업이 망한 게 몇 번이야. 내가 그때마다 빚 갚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어요. 소라가 제 낡은 옷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고생. 그래봤자 이 꼴이잖아요. 참 알려드릴게요. 이 방 보증금이요. 우리 오빠 새 사업 자금으로 이미 빼돌렸어요.
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보증금까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민석이 담배를 제 떠리에 비비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여기서 당장 나가. 집주인한테 연락했어. 오늘까지 비우라고. 저는 바닥을 짚고 일어서며 민석에게 다가갔어요. 민석아,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뭘 잘못했어. 민석이 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잘못. 너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가난뱅이 주제에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됐어. 저는 뒤로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부딪혔어요. 소라가 저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빨리 짐 싸요. 우리 여기서 새로 시작할 거니까. 밖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장을 열어 낡은 짐가방을 꺼냈어요. 몇 벌 안 되는 옷가지를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민석과 소라는 소파에 다시 앉아 술을 마시며 웃었어요. 가방 지퍼를 올리며 두 사람을 돌아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 흘러내렸어요. 민석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이러는 거야. 민석이 술잔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어요. 빨리 나가. 귀찮기 싫으면. 저는 짐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마지막으로 방 안을 돌아봤어요. 민석과 소라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술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폭우가 거리를 휩쓸고 있었어요. 저는 우산도 없이 짐가방 하나만 들고 빗속을 걸었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흘러내렸어요. 골목길의 빗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저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아버지 말씀을 들을걸. 한성우 회장.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대기업 그룹을 이끄는 사람. 그분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저는 민석을 택했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빗소리 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그 남자는 안 돼. 내가 후회할 거야. 저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빗물과 눈물이 섞여 얼굴을 적셨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감기 몸살로 쪽방에 누워 끙끙 앓았어요. 열이 내린 뒤 무료 급식소를 찾아가 끼니를 때웠습니다. 급식 수령긴 줄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데 앞에 선 할머니가 저를 돌아보며 말을 걸었어요. 아가씨, 젊은데 여기는 어쩐 일이야.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뭐든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안 뽑아줘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저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힘내. 젊으니까 기회가 있을 거야. 며칠 뒤 저는 하청 의류공장의 미싱사 보조 자리를 구했습니다. 낮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원단을 처리했어요. 바늘이 손가락을 찔러 피가 났지만 미싱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공장 구석에서 버려진 천 조각들을 모았어요. 펼쳐놓고 재단 연습을 했습니다. 스케치북을 펴고 밤새 디자인 스케치를 그렸어요. 저의 손놀림이 점점 빨라지고 정교해졌습니다. 어느 날 백화점 바이어가 공장을 방문했어요. 바이어가 저의 샘플 의상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디자인이 정말 독특한데요. 공장장이 저를 가리켰어요. 저 친구가 만들었어요. 바이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거 팝업 스토어에 걸고 싶은데요. 가능해요. 저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가능합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명함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디자인이 팝업 스토어 메인에 걸렸어요. 하루 만에 전량 매진되었습니다. 공장장이 저를 불러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지훈 씨, 축하해요. 당신 재능이 대단해요. 내가 자금 좀 대줄 테니 부티크 하나 차려봐요.
정말요? 저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요. 당신은 진짜 디자이너예요. 꼭 성공할 거예요. 저는 작은 부티크를 열고 본격적인 디자이너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원단 시장과 작업실을 오갔어요. 저의 눈빛이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어요. 청담동의 작은 부티크에서 하이엔드 브랜드 라비를 공식 런칭했습니다. 패션 잡지 편집장이 저의 작업실을 찾아왔어요. 한지훈 디자이너님, 이번 달 표지 모델로 모시고 싶습니다. 표지요? 저를요? 네. 밑바닥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쁘게 하겠습니다. 며칠 뒤 잡지가 출판되었습니다. 잡지 한 권이 대기업 한성우 회장실 비서의 손에 들려 있었어요. 비서가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이번 달 패션 잡지입니다. 아버지가 안경을 쓰고 잡지 표지를 들여다봤어요. 표지에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저의 모습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훈이구나. 아버지가 잡지를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재빨리 잡지를 펼쳐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기사에는 이혼 후 밑바닥에서 시작해 성공한 디자이너가 된 과정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비서, 지금 당장 차 준비해. 라빌 매장으로 간다. 1시간 뒤 검은색 벤츠 세대가 라빌 매장 앞에 멈춰 섰어요. 경호원들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버지가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렸어요. 매장 안에서 고객 상담을 하던 저는 입구 쪽을 돌아봤습니다. 저의 눈이 커지며 입술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매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선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제 앞에 섰습니다. 지훈아. 아버지. 저는 목이 메인 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굳은 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니?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말씀 안 듣고 제멋대로 살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이제 다 끝났어. 아버지가 다 책임질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일주일 뒤 아버지는 저를 그룹 본사로 불렀습니다. 회장실에서 서류를 앞에 내미셨어요. 지훈아, 이건 그룹 후계자 복권 서류야. 여기 서명해. 저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라빌도 이제 시작인데. 아버지가 저의 손을 잡고 만년필을 쥐어주셨어요. 넌 충분히 준비됐어. 밑바닥에서 이만큼 올라온 사람이 누가 있니? 라빌에는 그룹 자본 500억을 투입할 거야. 청담동에 7층짜리 플래그십 스토어를 세워. 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00억이요. 아버지, 그건 너무 큰 금액이에요. 아니야. 내 딸 브랜드인데 당연한 거야. 라비를 업계 1위로 만들 거야.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2달 뒤 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열렸어요. 호텔 연회장에 재벌가와 유명 인사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파티장을 돌며 사람들을 소개하셨어요. 여기는 우리 그룹의 핵심 파트너사인 KVI 글로벌 대표 윤재혁이야. 30대 후반의 젊은 남자가 저에게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재혁입니다. 재혁이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라빌 디자이너 한지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재혁이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디자이너님, 기사 다 읽었습니다. 밑바닥에서 일어서신 끈기가 정말 대단하세요. 사실 디자이너님 기사를 스크랩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게 큰 영감을 주셨거든요. 재혁이 조금 부끄러운 듯 말했어요. 제 기사를요? 과찬이십니다. 아버지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으셨어요. 재혁 대표는 우리 그룹과 패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어.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거야. 그날 이후 저와 재혁은 매주 회의를 하며 비즈니스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작업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재혁이 손에 음식 봉지를 들고 들어왔어요. 디자이너님, 저녁 드셨어요. 재혁이 봉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어머, 벌써 10시네요. 재혁 대표님은 왜 아직 안 들어가셨어요? 디자이너님이 야근하신다고 해서요. 혼자 드시면 쓸쓸하실까봐. 재혁이 봉지를 열며 웃었습니다. 이거 디자이너님 좋아하시는 파스타예요. 제가 파스타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지난번 회의 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다 기억합니다. 재혁이 포크를 건네며 말했어요. 저는 포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대표님은 정말 세심하세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는 재혁의 따뜻한 배려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한편 민석의 건설사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민석이 사무실에서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리조트 사업이 부도났다고. 소라가 겁먹은 표정으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봐요. 계산을 잘못했어. 수백억이 날아갔는데. 민석이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은행들이 다 대출을 끊었어. 우리 이대로 망하는 거야. 소라가 민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KVI 글로벌 있잖아요. 거기 대표한테 투자 받아요. 민석의 눈이 반짝였어요. 맞아. 거기가 벤처업계 최고 큰 손이잖아. 당장 내일부터 본사 로비에서 기다릴 거야. 무조건 투자 받아야 해. 다음 날부터 민석은 KVI 글로벌 본사 로비에 매일 나타났습니다. 두꺼운 사업 계획서를 들고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재혁의 비서가 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민석건설 대표 박민석입니다. 윤재혁 대표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비서가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투자 요청이시군요. 서류 제출하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석의 서류가 재혁의 책상 위에 놓였어요. 재혁이 서류를 펼쳐보다가 민석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재혁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이 사람이 한지훈 디자이너님의 전 남편이군요.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네, 대표님 맞습니다. 재혁이 서류를 파쇄기에 집어넣었어요. 서류가 갈려 찢어지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사람 회사 재무 상태 철저히 조사해. 약점 다 찾아내. 재혁이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와 재혁이 조용한 레스토랑 개인룸에 마주 앉았습니다. 재혁이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저를 바라봤어요. 지훈 씨, 결혼식은 조촐하게 하는 게 어떨까요? 저도 그게 좋아요. 화려한 건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럼 최소한의 하객만 초대하고 보안은 철저히 할게요. 재혁이 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저는 재혁 씨만 있으면 충분해요. 재혁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혹시 전 남편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민석이요. 설마 나타나겠어요. 저한테 관심도 없을 텐데. 재혁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럴까요?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며칠 뒤였어요. 재혁의 부하 직원이 민석과 같은 술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대표님, 요즘 회사 상황은 어떠세요? 태성이 한숨을 쉬며 술잔을 들켰어요. 아, 별로야. KVI 글로벌한테 투자받아야 하는데 연락이 없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혹시 들으셨어요? 라빌 디자이너 한지훈 씨 재혼한대요. 민석의 손이 술잔 위에서 멈췄어요. 뭐, 지훈이가 재혼을. 네, 이번 달에 결혼식 올린대요. 근데 신랑이 좀 그렇다던데요. 민석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신랑이 어떻다는 거야? 자세히 말해봐. 들리는 얘기로는 나이도 많고 빚도 있다던데요. 무직자래요. 민석이 뒤로 몸을 기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한지훈답네. 나 같은 남자는 못 만나는 거지. 다음 날 민석이 사설 흥신소를 찾아갔어요. 사람 하나 조사 좀 해줘. 한지훈이라는 여자의 예비 남편 말이야. 나이, 직업, 재산, 빚, 뭐든 다 알아내줘. 돈은 얼마든지 줄게. 일주일 뒤 재혁의 정보팀이 흥신소의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재혁이 정보팀장을 불렀어요. 민석 건설 대표가 흥신소를 고용했다고. 네, 대표님. 한지훈 디자이너님의 예비 남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혁이 입꼬리를 올리며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흘려줘. 신랑이 빚더미에 앉은 늙은 무직자라고. 위조 서류도 완벽하게 만들어서 흥신소에 전달해. 며칠 뒤 흥신소 소장이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대표님, 조사 끝났습니다. 사무실로 오시죠. 민석이 흥신소로 달려갔어요. 소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한지훈 씨 예비 남편 정보요. 민석이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나이 58세. 아, 지훈이보다 10살이나 많네. 직업난이 공난이에요. 무직자라는 뜻이죠. 민석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빚이 5억이요. 완전 거지잖아. 한지훈 어쩌나. 진짜 못 살겠네. 민석이 배를 잡고 웃었어요. 민석이 집으로 돌아와 소라에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여보 봐봐. 한지훈 신랑 정보야. 소라가 서류를 읽으며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 58세의 무직자. 빚까지 5억. 완전 거지네요. 그러게 말이야. 지훈이가 나보다 못한 남자 만난 거야. 기분 좋네. 민석이 소파에 몸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그때 민석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민석 대표님이십니까? KVI 글로벌 비서실입니다. 민석이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네네. 저 박민석입니다. 윤재혁 대표님께서 이번 주말에 5분 정도 면담 시간을 내주신대요. 정말요? 언제요? 어디서요? 이번 주 토요일 정우 그랜드 호텔 웨딩홀 로비입니다. 민석이 메모지에 받아 적었어요. 웨딩홀 로비.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민석이 소라를 꽉 안았습니다. 여보, 드디어 기회가 왔어. KVI 글로벌 대표가 우리 만나준대. 소라가 민석의 목을 감싸며 웃었어요. 축하해요, 여보. 이제 우리 회사 살았어요. 민석이 소라를 내려놓고 달력을 확인했어요. 토요일이면? 잠깐. 이날 한지훈 결혼식 날 아니야. 소라가 달력을 들여다봤습니다. 맞네요. 같은 날이에요. 게다가 같은 호텔이잖아요.
민석이 손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완벽하네. 투자도 받고 한지훈의 초라한 결혼식도 비웃을 수 있겠어. 여보, 축의금 10,000원만 넣고 가요. 그 정도면 충분하죠. 소라가 악의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10,000원이면 돼. 거지 신랑한테 딱 맞는 금액이지. 두 사람이 샴페인을 꺼내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 인생 역전이다. 민석과 소라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 회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맞이하셨어요. 지훈아, 무슨 일이니? 이 밤에 저는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꺼냈어요. 아버지, 민석이가 결혼식장에 나타날 것 같아요. 뭐라고? 그놈이 감히. 아버지가 얼굴을 찡그리며 물으셨습니다. 재혁 씨가 계획을 세웠어요. 박민석을 결혼식장으로 유인한 거예요. 아버지가 서류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좋아. 그럼 우리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 아버지가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 경호팀장 당장 불러. 경호팀장이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토요일 결혼식장에 경호 인력 20명 배치해. 입구, 로비, 식장 안전부 통제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철통같이 지키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이번에 박민석을 완전히 끝낼 거예요. 그래, 딸아. 아버지가 널 지켜줄게. 다음 날 재혁이 사무실에서 USB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비서가 옆에 서서 보고했어요. 대표님, 민석건설의 이중장부와 불법 하도급 비리 증거 전부 담았습니다. 잘했어. 이걸로 박민석은 완전히 끝이야. 경제범죄수사대에도 연락했습니다. 토요일에 대기하고 있겠답니다. 완벽해. 이제 무대만 남았네. 재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호텔 웨딩홀 로비로 하객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로비 곳곳에 배치되었어요. 대기실에서 나온 민석과 소라가 웨딩홀 로비로 걸어 나왔습니다. 민석이 로비를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여보, 저기 봐. 축하한이 하나도 없어? 소라가 목을 길게 빼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진짜네요. 완전 초라해요. 우리 결혼식 때는 화환이 로비를 꽉 채웠잖아요. 한지훈이 얼마나 인맥이 없으면 저래. 불쌍하다 진짜. 두 사람이 VIP 라운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민석이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오까지 10분 남았어. KVI 글로벌 대표님 곧 오시겠네. 민석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어요. 여보, 나 긴장돼요. 그 대표님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요. 걱정 마. 내 사업 계획서 완벽하거든. 무조건 투자 받는다. 그때 로비 입구에서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마이바흐 세대가 호텔 정문 앞에 일렬로 멈춰 섰어요. 차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호원들이 로비 입구 양쪽에 도열했어요. 아버지가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천천히 내리셨습니다. 아버지의 위압적인 분위기가 로비 전체를 압도했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민석이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여보, 저 신사 누구야? 경호원이 저렇게 많아. 소라가 눈을 크게 뜨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완전 대단한 사람 같은데요. 저 차들 봐요. 마이바흐예요. 마이바흐. 민석이 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혹시 KVI 글로벌에 숨겨진 실세 회장님 아닐까? 윤재혁 대표 위에 있는 분. 아버지가 비서진의 호의를 받으며 로비 안으로 걸어 들어오셨어요.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이 로비를 훑었습니다.
민석이 벌떡 일어나며 사업 계획서를 움켜쥐었어요. 여보, 저분한테 인사드려야 해. 기회야, 기회. 지금요. 여보, 경호원들이 무서운데요. 괜찮아. 저분이 진짜 큰 손이면 우리 회사 살릴 수 있어. 민석이 소라를 끌고 아버지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경호원 2명이 재빨리 민석 앞을 막아섰어요. 비켜주세요. 저 회장님께 인사드려야 해요. 민석이 경호원들을 밀치며 소리쳤어요. 경호원들이 민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접근하실 수 없습니다. 민석이 사업 계획서를 허공에 쳐들었어요. 회장님, 회장님. 제발 저 좀 봐주세요. 박민석입니다. 민석건설 대표 박민석이요. 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민석을 돌아보셨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민석이 경호원을 뿌리치고 아버지 앞으로 달려갔어요.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사업 계획서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이 서류 한 번만 봐주세요. 단 한 번만요. 민석이 온몸을 떨며 애원했어요. 소라도 민석 옆에서 무릎을 반쯤 굽히고 섰습니다. 회장님, 저희 정말 절박합니다. 제발 기회 한 번만 주세요. 아버지가 벌레를 보듯 민석을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아버지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턱으로 앞을 가리키셨어요. 경호원 2명이 즉각 민석의 양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 놓으라고. 민석이 몸부림치며 소리쳤어요. 경호원들이 민석을 로비 구석 대리석 기둥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민석의 손에서 사업 계획서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서류들이 대리석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서류 위를 구두로 밟으며 지나가셨어요. 뒤따르는 비서들과 경호원들도 서류를 무심하게 밟고 지나갔습니다. 구두 자국이 서류 위에 선명하게 찍혔어요. 민석이 기둥에 등을 부딪히며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라가 황급히 민석에게 달려갔어요. 여보, 괜찮아요. 로비에 있던 하객들이 민석 부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어요. 저 사람들 뭐야? 경호원한테 쫓겨났네. 완전 망신당했어. 민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민석이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허겁지겁 주워 담았습니다. 젠장, 젠장. 그때 재혁의 비서가 민석에게 다가왔어요. 비서가 민석 앞에 서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박민석 대표님이십니까? 민석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네. 저 박민석입니다. KVI 글로벌 비서실입니다. 윤재혁 대표님께서 지금 본식장 단상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요? 윤재혁 대표님이 저를 기다리신다고요? 네, 5분 드립니다. 서두르십시오. 비서가 돌아서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민석이 소라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여보, 들었어. KVI 글로벌 대표님이 나를 기다린대. 유라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여보. 아까 그 회장님은 상관없나 봐요. 그러게. 그냥 한지훈 결혼식 하객인가 봐. 신경 쓸 필요 없어. 민석이 넥타이를 다시 매만지며 말했어요. 여보, 빨리 가요.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민석이 구겨진 사업 계획서를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가자. 이번엔 진짜야. 우리 회사 살리는 거야. 두 사람이 식장 입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한지훈 결혼식 중인데 괜찮을까요? 무슨 상관이야. 한지훈은 거지 신랑이랑 결혼하는 거잖아. 우리가 더 중요해. 민석이 식장 문을 힘껏 밀었어요. 식장 문이 열리며
웅장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석과 소라가 식장 안으로 성큼 걸어 들어갔어요. 민석이 눈을 가늘게 뜨고 단상을 찾았습니다. 저기 단상 앞에 사람 있어. 단상 앞에 헌칠한 체격의 남자가 뒷모습을 보이며 서 있었습니다. 민석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그 남자를 향해 걸어갔어요. 저 사람이 윤재혁 대표님인가 봐. 가자. 민석이 신랑의 등 뒤에 서서 손뼉을 짝짝 쳤습니다. 여기요, 신랑 양반. 윤재혁 대표님 어디 계신지 알아요. 민석이 신랑의 어깨를 툭 치며 이죽거렸습니다. 진짜 대표님 만나기 전에 주제 파악이나 시켜줄까? 당신 빚이 얼마야? 소라가 옆에서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58세의 무직자면서 재혼이네요. 한지윤이 불쌍하긴 하네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단상 앞에 신랑이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신랑의 얼굴이 조명 아래 드러났습니다. 서늘한 무표정의 30대 후반 남자가 민석을 내려다봤어요. 민석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얼굴은 경제 매체 표지에서 수없이 봤던 KVI 글로벌 윤재혁 대표의 얼굴이었어요. 민석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윤재혁 대표님. 민석의 손에서 사업 계획서가 힘없이 빠져나갔어요. 서류가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어요. 재혁이 차가운 눈빛으로 민석을 내려다봤습니다. 침묵이 식장 안을 가득 채웠어요. 소라가 민석 옆에서 재혁을 올려다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여보, 저 사람 누구예요? 왜 저렇게 젊어요? 58세 맞아요. 민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아니, 이럴 리가. 소라가 재혁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윤재혁 대표님 어디 계세요? 우리 급한데요. 소라가 재혁의 양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양복 좀 보세요. 싸구려 같은데 어디서 샀어요? 당신 무직자 맞죠? 빚도 5억 있다며. 흥신소 자료에 다 나왔어요. 소라가 손을 치며 낄낄거렸습니다. 한지훈 그 여자 수준에 딱 맞는 남자네요. 빚쟁이의 늙은이. 완전 거지 커플이에요. 민석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어요. 민석이 갑자기 몸을 날려 소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닥쳐. 입 닥쳐. 당장 입 다물어. 민석이 양손으로 소라의 입을 틀어막으며 소리쳤어요. 여보, 왜 이래요? 소라가 민석의 손을 때리며 몸부림쳤습니다. 제발 입 좀 다물어. 저분이 윤재혁 대표님이야. KVI 글로벌 대표라고. 민석이 소라의 귀에 속삭이며 외쳤어요. 소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거짓말이죠. 저분이 무직자 아니에요. 아니야. 저분이 진짜야. 내가 매일 로비에서 만나려던 그 대표님이라고. 그때였습니다. 식장 뒤편에서 장엄한 현악 사중주가 울려 퍼졌어요. 굳게 닫혀있던 버질로드 입구의 거대한 문이 천천히 양쪽으로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순백의 웨딩 드레스를 입은 저의 손을 잡고 나타났어요. 저와 아버지가 로드를 따라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민석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입을 떡 벌렸어요. 저 신사가 한지훈 아버지라고. 말도 안 돼. 소라가 민석의 팔을 붙잡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여보, 아까 로비에서 우리한테 저러신 분이. 네, 대기업 그룹 회장님. 맞아. 우리가 그분한테 매달렸어.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아버지와 저가 단상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의 손을 재혁에게 천천히 넘겨주셨어요. 재혁이 저의 손을 받아 쥐고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재혁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재혁 씨. 당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에요. 지훈 씨가 혼자 다 해낸 거예요. 나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재혁이 저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귀빈석으로 이동하셨어요. 재혁이 저를 안은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주저앉은 민석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소라가 민석의 옷자락을 붙잡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어떡해요? 어떡해요? 로비에서 완전히 망신당했잖아요. 몰라. 나도 몰라.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재혁이 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재혁의 손가락이 식장 뒤편 어둠 속을 향해 짧은 수신호를 보냈어요. 식장 뒤편에서 검은 정장의 비서 2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식장 출입문에서 덜컹하는 무거운 소리가 들렸어요. 육중한 출입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자동 잠금 장치가 작동하는 기계음이 식장에 퍼졌어요. 민석이 출입문 쪽을 돌아보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문이 잠겼어. 우리 나갈 수가 없어. 식장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일제히 식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경호원들이 출입구와 벽면을 따라 일렬로 늘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왜 경호원들이 저렇게 많아? 저와 재혁이 단상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어요. 저와 재혁이 민석 부부 앞에 우뚝 섰습니다. 저는 베일을 들어 올려 얼굴을 드러냈어요. 민석이 저를 올려다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지훈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설명 좀 해줘. 저는 아무 대답 없이 민석을 내려다봤습니다. 재혁이 안주머니에서 흑유석 명함 케이스를 꺼냈어요. 케이스를 열어 금박이 새겨진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재혁의 손목이 가볍게 움직였어요. 명함이 민석의 떨리는 허벅지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민석이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명함에 박힌 글씨가 민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KVI 글로벌 대표이사 윤재혁. 금박 글씨가 조명 아래 번쩍였어요. 이럴 수가. 윤재혁 대표님이 한지훈 남편이라고. 민석의 손이 명함을 쥔 채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석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민석이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소라도 민석 옆에 엎드려 손을 비볐어요. 대표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재혁의 비서가 민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서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더미를 바닥에 쏟아부었어요. 서류들이 우르르 흩어졌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들어 서류를 봤어요. 이게 뭐야? 우리 회사 장부잖아. 이걸 어떻게 구했어? 이중장부, 불법 하도금. 민석이 서류를 넘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혁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KVI 글로벌과 관련 모든 금융사가 민석 건설에 대한 어음 결제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뭐라고요? 어음 결제 중단. 그럼 우리 회사는 오늘 정오부터 귀사의 모든 어음이 부도 처리됩니다. 회사는 파산입니다. 재혁이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말을 이었어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민석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습니다. 소라가 갑자기 일어나 저의 드레스 자락을 붙잡았어요. 지훈 언니, 제발이요. 우리 살려주세요. 한 번만요. 딱 한 번만 봐주세요. 소라가 드레스를 두 손으로 움켜쥐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구두 앞코로 소라의 손을 단호하게 밀어냈어요. 소라의 손이 드레스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치맛자락을 거칠게 털어냈어요. 7년 전 비 오던 날 기억나요.
소라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당신이 내 보증금마저 빼앗아 갔죠. 나를 우산도 없이 밤거리로 쫓아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죠? 거지 같다고 했죠. 초라하다고 비웃었어요. 냄새난다고도 했죠.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민석을 돌아봤어요. 박민석, 당신은 나를 쓰레기라고 했죠. 내가 버린 쓰레기를 누가 줍냐고. 민석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대기실에서 당신이 내 앞에 명함을 던졌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은 명함 한 장으로 당신들이 파멸했어요. 저는 민석의 손에 든 재혁의 명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부부 사이 아니었어.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 흘러내렸어요. 그때 민석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민석이 갑자기 소라를 돌아보며 이를 드러냈어요. 다 내 탓이야. 내가 무리하게 리조트 사업 추진했잖아. 내가 회사 망쳤어. 민석이 소라의 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뭐, 내 탓. 당신이 도박으로 돈 날린 거 내가 다 메꿔줬잖아. 당신이 회사 망친 거야. 소라가 목청껏 소리쳤어요. 민석이 소라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 여자가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소라도 지지 않고 민석의 얼굴을 핥히었어요. 놓으라고. 나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도 망했어. 다 당신 탓이야. 닥쳐. 내가 뭘 했다고. 두 사람이 우아한 식장 바닥에서 뒹굴며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민석의 양복이 찢어졌어요. 소라의 머리핀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저와 재혁이 감정 동요 없이 그 광경을 내려다봤어요. 재혁이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비서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어요. 수사대 진입하세요. 식장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제범죄 수사대 형사들이 검은 점퍼를 입고 들어왔어요. 형사 2명이 난투극을 벌이는 민석과 소라를 강제로 떼어놓았습니다. 박민석, 당신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찰칵. 차가운 수갑이 민석의 양손에 채워졌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나 억울해. 민석이 몸부림치며 소리쳤어요. 다른 형사가 소라의 손에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나도요. 왜 나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공범 혐의입니다. 조사받으러 가시죠. 형사들이 민석과 소라를 양쪽에서 붙잡아 끌고 갔어요. 민석이 저를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지훈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부부 사이 아니었어. 민석의 목소리가 식장에 메아리 쳤어요.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재혁의 품에 기댔습니다. 재혁이 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가세요. 당신들 갈 곳은 법정이에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석과 소라가 식장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로비에 있던 하객들이 수갑찬 두 사람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민석과 소라가 호텔 정문을 빠져나가며 처참하게 퇴장했어요. 식장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재혁이 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재혁이 부드럽게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7년간의 한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동이 끝난 일주일 후였어요. 아버지가 회장실에서 신문을 펼쳐 드셨습니다. 일면에 민석 건설부도 소식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아버지가 비서를 부르셨습니다. 민석 건설 상황 어떻게 됐나? 회장님, 거액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상장 폐지 확정됐습니다. 박민석은 어제 구속 수감됐습니다. 소라 씨 집안은 연대 보증 때문에 연쇄부도 맞았습니다. 현재 공중분해 절차 진행 중입니다.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셨어요. 우리 지훈이는 어떤가? 괜찮은가? 네, 회장님. 잘 지내고 계십니다. 윤재혁 대표님이 잘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각 좁은 구치소 독방에서 민석이 벽면에 기대어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은 초라하게 수척해져 있었어요. 공용 TV실로 이동한 민석이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TV 화면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한성우 그룹이 오늘 부회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부회장은 패션 브랜드 라빌의 한지훈 디자이너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TV실에 울려 퍼졌어요. 화면에 화려한 수트를 입은 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당당하게 연설하고 있었어요. 민석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저게 지훈이야. 옆에 앉은 재소자가 민석을 쳐다봤어요. 저 사람 알아? 아니야.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민석이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TV 화면에서 저는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받고 있었어요.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다 버렸구나. 내 손으로. 민석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파리 패션위크 메인 쇼 오프닝을 맡았고 라비를 업계 1위 브랜드로 키웠습니다. 그룹 부회장으로서 희망재단을 설립해 500억 원을 출연했어요. 단상에서 저는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의 손가락에는 굳은 살과 바늘 자국이 선명했어요. 이 손을 보십시오. 이 흉터들은 제가 밑바닥에서 미싱을 돌리던 시절의 흔적입니다. 객석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전 어느 밤 우산도 없이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보증금마저 빼앗긴 채로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때 저는 무료 급식소에서 끼니를 때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도 밤새 일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주먹을 쥐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 재단은 과거의 저처럼 힘드신 분들을 돕기 위해 세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말을 마쳤습니다. 객석을 가득 채운 참석자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단상 맨 앞줄에 앉은 재혁과 아버지가 누구보다 힘차게 박수를 쳤어요. 저게 우리 딸이야. 자랑스러워. 아버지가 눈물을 훔치며 재혁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회장님.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재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재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저와 재혁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재혁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재혁의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요. 정말 멋진 연설이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제 곁에 있어서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두 사람에게 다가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지훈아,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줘서.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가 절 믿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스포트라이트가 저를 비췄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은 승리자.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파리에서 정말 꿈 같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큰 무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당신을 사랑하게 돼서 제 인생이 완전해졌어요. 재혁이 저를 안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7년 전 비 오는 밤에 거리를 헤맬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줄은.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예요. 이제 저는 행복해요. 완전히 행복해요. 저도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재혁이 저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예요. 저를 쓰레기라 부르며 버렸던 사람은 스스로 무너졌고, 진심으로 사랑해준 사람과 함께 저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언젠가는 빛나는 날이 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